하늘 끝까지 넘실대는 초록의 바다. 생명의 숲에 들어선 순간 찾아오는 평화와 고요. 숲에 부는 바람이 말을 건넵니다. 잠시 쉬어가도 좋다고. 그 목소리를 따라 어느새 숲과 하나 된 우리. 이제 생명을 품고 생명을 키우는 숲으로 돌아갈 때가 아닐까요? 어머니 품속에서 따뜻했던, 포근하고 아늑했던 그 자체, 그게 숲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려온 우리 모두의 고향 숲. 이제 행복의 숲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숲에 살던 봄이 여름에게 자리를 내어준 어느 날, 생명의 소리를 따라오니 눈부신 자연의 선물과 만납니다. 숲을 내 집 삼아 살고 있는 수온의 가족. 오늘도 습관처럼 용문산으로 온 가족이 산책을 나온 길입니다. 매미야. 매미 소리. 엄마 뱀이요. 여름이다. 와, 매미가 아침에 우는 매미가 있고 응. 낮에 우는 매미가 따로 있어. 헐. 소리 들어봐봐. 쓰름쓰름인가? 쓰름쓰름하는 쓰름매미. 그리고 지글지글지글하고 우는 매미는 기름 소리 나는 거 같잖아. 응. 유지매미라고 해. 응. 유지매미는 낮이니까 어쩌면은 잘하면 유지매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용문산의 여름숲은 사랑과 생명을 부르는 노랫소리로 풍성합니다. 개미 귀신 보고요. 여기에 개미 귀신이 많대요. 개미 지옥이에요? 이 함정이 개미지옥이고 우와. 이 안에 개미 귀신이 숨어 있어. 응. 개미 귀신.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개미 지옥이라는 함정에 빠진 작은 곤충을 먹이로 삼습니다. 수호의 호기심이 온 가족의 놀이가 됐습니다. 찾은 것 같아요. 오, 그렇다. 오, 소가 찾았어. 들어가는 거야. 건드리면은 오, 소 찾았어. 개미 귀신과 만났으니 여름의 전령사 명주 잠자리와 만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숲은 재미있는 놀이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뭇가지 하나로 재밌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낙엽으로 낙엽놀이도 할 수 있고 숲에서는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숲에 오니 아이도 어른도 어느새 한마음. 모두 어린 시절로 돌아가 종이 접기에 빠져듭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아빠가 학생, 수호가 선생님입니다. 다 됐다. 잠자리 가져. 이쪽 해봐. 아빠 잠자리는 여기다 걸려있고 엄마 잠자리. 엄마 잠자리는 여기. 수온의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한 숲. 어느새 수호는 숲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문만 열면 밖이 자연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 흙, 불 모든 게 다 아이의 놀잇감이 돼서 그러니까 누구의 잔소리나 스트레스 주는 말 없이 그냥 스스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서울을 떠나 시골살이를 선택한 후에도 문득 삶이 버거울 때면 이곳을 찾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복잡하잖아.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붙지 않고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 생각들이 사라지고 편안한 느낌이 속에서 올라올 수 있어.
한번 해봐. 나무를 잘 느껴봐. 나무에서 어떤 느낌이 두 눈을 감고 나무를 안아보니 온 마음으로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화. 숲과 하나 된 수온의 가족.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시를 떠나 자연과 버타며 산 지 어느새 8년. 3살이던 수호는 11살이 됐고 가족의 행복은 계절 따라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골로 오면서 사실은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들이 마음의 평화라든지 또 어떤 여유로운 생활이라든가 심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죠. 마을로 이어진 숲길 따라 수온의 가족이 찾은 곳. 반갑습니다. 너가 수호 맞지? 아,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많이 컸다. 그럼 1학년, 3학년. 와. 문직하시겠어요. 중학교 저 분위기 좋아요? 네. 준혼의 사남매와 만나니 7빛깔 무지개처럼 빛나는 아이들. 나무가 숲을 이루듯 세 가족은 어느새 정겨운 이웃이 됐습니다. 그 길에 햇살 듬뿍 머금은 산딸기가 어서 오라 손짓합니다. 망설일 것 없이 그 맛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얘들아 이거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 아빠 나 어떡해. 역시 시골살이 선배인 오빠답습니다. 조심조심 하려고 들어가면 산딸기 잎의 가시를 피해 얻은 귀한 산딸기. 크기는 작긴 작은데 좀 더 달고 이런 건 되게 새콤하고 마트에 파는 것보다 싱싱해요. 그렇지, 막 먹어. 알갱이를 하나. 사계절 내내 아낌없이 선물을 주는 자연. 좋아해. 나 좋아. 이거 그 마음을 닮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진공청소. 우리 동네는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이다. 저도 막 스마트폰 보고 그러긴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과일 따먹고 동생과 오빠와 함께 놀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도시의 삶과 달리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이곳 아이들. 행복은 언젠가 올지 모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한 번의 용기로 만약에 이제 도시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다는 용기만 가져도 그 다음에 어떤 일상 자체는 정말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문을 열면 밤에 고라니 소리가 들리고 껌이 뻥뻥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좀 돌리다 보면 정말 작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런 곳이 저희 집이에요. 이제 행복한 숲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반가운 비가 숲을 찾아왔습니다. 온 생명이 깨어나고 자연의 순리를 닮아가야 할 시간. 숲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잉태한 부부들이 찾아옵니다. 위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위도 한번 보세요. 그냥 본 거랑 위에 이렇게 하늘을 본 숲이 어떤지. 그냥 아래만 바라본 숲과 이 하늘도 한번 봐보세요. 숲태교는 임신 16주에서 36주 사이에 임신한 아내와 남편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온몸 가득 숲내음을 마시는 시간. 자연과 더불어 부부는 일심동체
서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숲에 오니까 훨씬 많이 웃는 것 같고 저도 많이 웃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좀 태동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그게 태동이 안 느껴져도 오감으로 느끼면 아이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새 생명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요. 독일어로 리베 사랑이라는 뜻이 또 담겨 있어서 리액션 보내주셔서 좋습니다. 해명 짓기 전에가 임신 초기라서 심장도 콩콩 잘 뛰고 콩처럼 성격도 동글동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콩콩이로 지었고요. 여름 숲에 들어서니 행복 기운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인데요. 도시의 바쁜 삶에 쫓기던 하루에서 벗어나 천천히 자연을 느껴봅니다. 빛이 되게 좋아. 숲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숲에 있는 자연에 오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품속과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태교가 이게 훨씬 더 교감 형성도 잘 되고 태교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숲에서 들려오는 2가지 이상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태아 발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오감을 자극하는 숲태교. 눈과 귀를 열고 온 마음으로 자연과 만난 이 순간,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물소리랑 숲소리 들렸는데 제 신랑이 손을 만졌잖아요. 제 배에다. 근데 애기가 태동을 이렇게 해서 신랑이 그 태동을 느끼면서 이 배를 문지르는데 그 소리보다는 이 불의 느낌? 네, 불의 느낌이 너무 더 와닿았어요. 네, 와닿았어요. 바스락바스락 밟는 소리. 밟는 소리 또. 그리고 물소리랑 물소리하고. 약간 바람 이렇게 살랑살랑. 임신부의 안정과 태아의 건강을 위한 숲태교는 전국 치유의 숲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오늘 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숲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할 힘을 얻었습니다. 부디 숲의 건강한 기운을 받아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숲과 함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숲처럼 정말 온화하고 숲처럼 평화로운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속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렇듯이 숲에 오면 어머니 품을 느낀다는 거죠. 내 어린 시절 어머니 품속에서 따뜻했던, 포근하고 아늑했던 그 자체, 그게 숲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고요하고 푸른 숲에 바람 따라 꽃이 피고 세월 따라 초록이 한창입니다. 북한산 유아숲 체험장에 반가운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올챙이 다리 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다리가 안 나왔나 보다. 꼬리만 보여. 꼬리 보이지? 꼬리. 다음 주에 오면 다리가 나와 있을까? 자연의 이치를 절로 배우는 아이들. 호기심 따라 계단을 올라가 보니 알록달록 눈부신 숲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나무는 초록색 열매와 빨간색 열매를 다 하고 있을까? 초록색 열매는 다 안 익었어요. 왜?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지금부터 이 열매를 먹어볼 거야, 안 먹어볼 거야? 저 먹을 거예요. 떠보고 싶은 친구. 지난 봄 작고 흰 꽃을 피운 자리에서 햇살을 머금고 붉게 반짝이는 보리수 열매. 무슨 맛 나요? 달콤한 나요. 맛있어요? 네. 작은 새가 열매를 고르듯 신중한 모습인데요. 난생 처음 맛보는 보리수 열매는 시큼하고 씁쓸합니다. 이곳에서는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온 숲에는 그 결실이 보석처럼 맺히고 있습니다. 온갖 생명이 살아있는 여름 숲.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앞으로요? 지에다가 누가 알을 넣어놨을까? 노린재! 그렇지, 똑똑해라. 이거 아까 누가 발견했지? 저요. 우와, 관찰력이 최고야. 그치? 멋있어. 이렇게 노린재의 엄마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잡혀먹지 않게 더 높이 있는 열매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요. 자연 그 자체는 아이들에게 세상 최고의 놀이터, 최고의 놀잇감이 아닐까요? 알인데 왜 6개밖에 없어? 6개 낳고 갔구나. 선생님 6개인지 몰랐는데 6개 났어. 숫자까지 썼어. 숲에 가서 재미를 놀았고 열매도 먹었어요. 이제 11월 말쯤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찰력도 생기고 이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면 자기들이 이끌어요. 친구들 한 명 한 명 돌아가. 우리나라에서 숲 유치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숲 체험장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오감 만족과 숲 체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호랑나비 애벌레를 만나는 날. 애벌레는 그냥 움직이잖아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귀엽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진짜 애벌레였어.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발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에 와서는 아무래도 앉아있어야 되고 앉아있는 우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다니고 활동적이고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니까 충분히 스트레스도 정말 좋다고 하시고 숲에서 배우고 숲을 닮아가는 아이들. 숲이 키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높은 빌딩 숲과 푸른 숲이 함께하는 도시. 이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초록의 나무들이 울창한 도시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휴일 오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 오면 즐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짚라인입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 와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짚라인. 공원에 있는 160여 개 나무들 사이를 오갈 수 있고 나이와 수준에 따라 코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ist du zum ersten Mal hier? Ja. Kannst du schon machen oder konntest du schon machen? Ich hab's gelernt erst. Das ist so sicher auch, dass die Kinder eigentlich alleine klettern könnten. Er ist jetzt das erste Mal gerade vor uns geklettert und nicht hinter uns und hat es ganz alleine auch geschafft. 마치 타잔처럼 숲속 나무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어 누구에게나 신나고 짜릿한 경험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입니다. 평소에도 짚라인 데이트를 즐긴다는 두 사람. Ein Kletterpark im Wald. Also es sind sehr hohe Bäume
Und da hangelt man sich über Reifen und Stöcke und Balken und genau. Definitiv die Luft. Und das ist ein ganz anderes Gefühl, weil man so mit der Natur eins wird und einfach die Energie auch daraus ziehen kann, eben in der Natur zu sein und eben nicht in einem dunklen Raum. 나무에 직접 와이어를 감지 않고 나무를 덧대어 자연 훼손을 줄이고 더불어 그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Höheren Bahnen sind natürlich umso schwerer und auch spannender, aber die kleinen Bahnen waren eigentlich auch nicht schlecht. Also die großen Bahnen und die langen Seilbahnen waren cool. 생일 잔치에서 회사 단합 대회까지 숲은 시민들의 유쾌한 놀이터입니다. Ja, das zum einen. Also ich meine, es ist ja schon ein Unterschied, wenn man in einer Großstadt lebt, hat man nicht so viel Natur um sich rum, außer diese kleinen Parks, die man hat. Ich denke, das ist so mit einer der Gründe, warum die Leute auch zu uns kommen. Wir sind hier mitten in der Natur. Man merkt nicht wirklich, dass wir hier irgendwo angrenzend an einer Stadt sind.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 숲공원. 시민들의 일상을 행복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들어선 주택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 초등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너도 나도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과 맞닿아 있는 학교 숲입니다. 도심에서는 숲을 만나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학교 숲은 전교생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학교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학교 숲이요. 왜요? 학교 숲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고 자연 보니까 좋아요. 아파트 옆에 조성된 학교 숲은 유일하게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들. 아이들이 커가듯 학교 숲은 그 세월과 함께 울창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인조 잔디밭 나무는 아니야 돌이야. 돌이야? 돌이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요거 아니야? 요거나 저거 같은데? 여기 생명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계절의 비밀과 자연의 법칙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뭐 숲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좀 멀리 산이나 이런 데 안 가도 되고 그냥 여기에만 와서 여러 가지 구경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놀고 함께 꿈꾸는 즐거운 학교. 학교 숲, 생명의 숲이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학교 숲이 처음 조성됐는데요. 삭막한 도심에서 학생들이 자연을 접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 공간이야말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어떤 쉼의 공간 또는 휴식의 공간, 놀이의 공간으로서 아주 특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숲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해 사계절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면서 특별한 숲 체험 활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무에다가 왜 나비 붙였어요? 나무가 이뻐 보이는 거야.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아파트나 자동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공기도 안 좋한데 이렇게 학교에 숲이 있어가지고 숲에 들어오면은 공기도 좋고 이제 새소리나 그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숲에 대한 사랑이 커진 학생들은
숲을 체험하고 보호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숲에서 나뭇잎과 꽃잎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자연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려진 나뭇잎 한 장, 꽃잎 한 장으로 손수건을 물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활동하는 숲사랑 소년단. 학교에서는 숲을 배우고 학교 밖에선 숲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숲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집중력과 호기심이 높고 정서적인 균형 또한 높다고 합니다. 학교 숲을 조성하면 학생들의 적대감과 공격성, 그리고 분노감이 줄어들어 학교 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숲이 있는 학교 학생들은 남을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행동적 공격성에서 20% 정도 더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은 학교에 숲이 있게 되면 놀이의 형태라든지 아이들이 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계절 변함없는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 맑게 개인 하늘 열린 오늘. 푸른 숲을 향해 아름다운 비행을 떠납니다. 빛나는 청춘을 닮은 숲.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될까요? 성큼성큼 두려움 없는 발걸음. 4명의 청춘에게 숲은 끝없는 자유입니다. 막막한 도시에서 삶이 버거울 때마다 배낭 하나 메고 찾게 되는 숲. 답답한 현실을 잊고 내일의 희망과 만납니다. 잣나무가 높아서 그늘이 살짝 있네. 힘든 게 대부분인데 일단 정상 올라가거나 사이트 구축하고 나면은 좀 성취감이 많이 크죠. 일단 산이고 들이고 일단 찾아가서 숲에서 잔다는 점이 좀 못해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동준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많이 돌아다녔다. 네. 한 거 치고는 진짜 엄청 많이 갔어요. 거의 매주 갔어요. 지방에도 많이 가? 백리길. 맞아. 너무 좋았어 나 진짜. 심리벚꽃길? 네, 맞아요. 심리벚꽃길. 거기부터 해가지고 쭉 백리로 이어지는 길인데 코스가 너무 잘 돼 있고. 백패킹은 숲의 낮과 밤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마음도 많이 비워주고요. 자신의 짐을 지고 온 힘을 다해 걸어온 하루. 지난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언젠가 만나게 될 오아시스를 꿈꾸며 걷고 또 걸어갈 겁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가지고 걸을 때 좀 땀도 나고 그랬는데요. 여기 와서 좀 해도 지고 이게 되게 시원하게 물속에 담그니까요. 몸도 개운하고 되게 즐겁습니다. 완전 새 거예요. 정상을 향해 끝없이 오르는 백패킹. 백패킹은 발길 따라 가다 멈춘 그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행입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맞은 달콤한 저녁 시간. 맛있어, 저라. 몸과 마음 모두 가볍게 떠나는 백패킹. 먹는 것에서부터 욕심을 비우려 합니다.
맛있다. 솔직히 뭐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밑에서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박한 식사를 서로 나누며 청춘의 하루는 그렇게 깊어갑니다. 진정한 휴식을 찾아 숲을 찾은 사람들. 그곳에서 숲속의 연인을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숲을 찾았습니다. 숲에 오면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저희가 서울 살다 보니까 맨날 도시 숲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여기 오면은 진짜 나무들이 있고 뭔가 되게 마음의 정화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것 때문에 계속 숲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워. 도심을 벗어나 숲에서 찾은 달콤한 휴식. 밤에 이제 하늘을 봤을 때 서울에선 별을 보고 싶어도 너무 밝아서 못 보니까 이런 데서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같이 오게 됐죠. 오늘도 별 보러 왔어요. 별 보러. 오늘 밤엔 더 빛나는 별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숲속에선 순식간에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민철 씨는 자연과 한결 가까워질 수 있는 해먹을 잠자리로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그냥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약간 요람에서 자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온 세상이 깨어나는 순간. 숲길을 달리며 온몸으로 숲속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바람을 맞으며 숲속을 달리는 일명 트레일 러닝 중입니다. 마라톤처럼 도심을 달리는 게 아니라 숲을 달리는 겁니다. 때론 천천히 걷고 때론 빠르게 달리며 만난 숲은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약간 야생동물이 이렇게 숲을 뛰듯이 그런 느낌의 매력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도심보다는 좀 더 살아있음, 자연 속에 살아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언젠가 내려갈 산을 즐거이 오르는 청춘들. 그 숲에 길이 있는 한 청춘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치유하는 숲. 자연은 오늘도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프로이덴슈타트. 이곳은 매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휴양도시로 유명합니다. 흑림이라 불리는 숲, 슈바르츠발트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비 나무와 전나무가 곱게 뻗어 있는 이 숲은 서울시의 약 10배 면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요양을 위해 찾아옵니다. 찾는 목적에 따라 숲 해설사나 트레킹 가이드, 기후 치료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 einen wunderschönen guten Morgen. Frau Bauer, vielen Dank, dass Sie gekommen sind. Es ist schön, dass sich die Gäste noch für die Klimatherapie. 먼저 걷는 속도를 체크합니다. Das sind 40 Schritte in der Minute, das ist sehr langsam. Nochmal rauf und laufen wir jetzt mal los. 바우어 씨는 심장 질환이 있어 의사로부터 기후치료 처방을 받았습니다. Herrlich, istlich und dadurch steigern oder verändern sich auch die Anforderungen dann an diesen Patienten. Und ich kriege jetzt vom Arzt, der einen Ergometertest mit diesem Patienten gemacht hat nach einem Herzinfarkt, kriege ich vom Arzt zum Beispiel die Vorgabe, ich darf mit, sagen wir es mal, 50 Schritten in der Minute mit diesem Patienten auf dem einfachen Heilklima-Wanderweg laufen. 기후치료란 자연 환경이나 날씨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건데요. 기후치료사는 환자와 동행하며
몸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Darf sie auch selber machen. Und das ist jetzt, ja, dass ich meinem Körper Ruhe gönne und dann aber auch fordere. Dass ich schnell einen Berg hochlaufe, also schneller als jetzt. 환자들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숲옆의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습니다. 주로 수술 후 재활치료, 비만, 심장질환 환자들이 찾아오고 의료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Kostenübernahme ist sehr unterschiedlich. Das kommt ein bisschen darauf an, zu welchem Zweck der Patient hierher kommt. Es gibt Patienten, die kommen zum Beispiel nach einer Operation, um wieder laufen zu lernen. Eine solche Maßnahme wird von der Krankenkasse übernommen. 파울라 씨는 폐질환 환자입니다. 흑림숲이 좋아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Ich habe gemerkt, dass mir diese Luft ganz, ganz gut getan hat. Und nach einer Lungenerkrankung bin ich wieder ganz fit geworden. Bewegung. Und nicht nach oben, sondern nach vorne. Dann 노르딕 워킹을 위해 치료사가 스틱 사용법을 Das 알려줍니다. war noch mal so ein bisschen die Technik von den. 노르딕 워킹은 걸을 때 스틱을 이용하면서 상체와 하체 근육을 함께 움직이는 전신 운동법입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Ich sage immer, diese Luft kann ich hier trinken. Es geht mir sofort besser. Der Kopf wird klarer. Ich fühle mich einfach viel, viel wohler, wenn ich an der frischen Luft mich bewege. Und dann natürlich hier durch diese Bäume, durch die Photosynthese ist das nochmal ein doppelter Effekt. Also besser geht's an sich gar nicht. 숲에서 얻는 것이 어디 건강뿐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숲에서 많은 것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과 우리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그 자원이기 때문에 이 어느 가치보다도 또 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숲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 그 복지를 이제는 하나의 그 산림 산업으로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그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흑림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편백나무 숲이 있는 전라남도 장성. 피톤치드가 소나무보다 많은 편백나무는 그야말로 건강의 보고입니다. 장성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를 따라 나선 길. 조병금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대체 어딜까요? 4번 타자 조병금 할아버지의 공. 게이트를 통과. 경로당이 아니라 게이트볼장에서 만난다는 어르신들. 오늘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서로 모두가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100살까지 나오죠. 그래. 100살까지 이뻐 올라가니. 건강이 그도 내가 암이 걸려 두 가지 암이 걸려서도 그도 내가 유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공기가 있고 뭐다 그러기 때문에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꼭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김용대 할아버지 역시 위암과 대장암을 앓았지만 완쾌하셨다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노익장을 자랑하는 임순재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5이요. 임술생 95. 아직은 귀도 안 먹고 눈도 신문도 보여 시방도. 이 게이트볼 장성 굴려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장성엔 대체 어떤 건강 비결이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마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조병금 할아버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2008년 위암에 이어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거뜬히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게 모두 고향의 좋은 숲 덕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공기 든 데서 살고 좋은 저런 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등산도 잘 땡겨. 그런 게 몸 저렇게 좋아졌지. 그래갖고 저렇게 건강해. 편백은 에스테르도 거기가 거의 좋다고 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근데 여기는 많은 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아마 공기도 좋고 또 더 붙여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어찌고 한 게로 막 그렇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막 그렇게 왕쾌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냐 나는 생각합니다. 편백나무가 울창한 충령산으로 가는 길. 장성에 사는 어르신들이 충령산으로 산림치유를 나오셨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암에 걸리셨던 분들인데요. 또 안 가신 분 있어요? 병원 치료와 운동, 그리고 산림치유 덕분에 건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 편백향이 편백나무 숲이 있는 장성은 전국에서도 대기 청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겁나게 나. 좋으세요? 네, 좋지. 좋아요. 좋아요. 자, 선생님 손을 앞으로. 현대인들은 그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로, 피로 이런 거로 인해서 신체의 이제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이렇게 치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신체가 그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원래 자연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편백나무 앞에 서니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아유, 반드시 하늘을 찔 그냥 섞은데 저 기분이 그만. 피톤치드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 인지 능력이 상승하고 우울증을 줄여준다니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은 놀랍기만 합니다. 산림치유 효과를 느끼셨을까요? 좋은 향기가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 나쁜 것은 스쳐 나가고 좋은 것만 들어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전국 치유의 숲에선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른 숲과 함께한다면 건강한 100세 시대가 꿈은 아닐 겁니다. 무병장수하는 지름길 곧 산림치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각도로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운동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좀 더 세부 맞춤형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뜻이겠습니다. 숲으로 떠난 길에서 발견한 건강과 행복의 비결. 기적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연이 그렇듯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뛰놀고 이제 숲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햇살 좋은 6월의 어느 날 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추모원을 찾은 가족들. 평생 흙을 일구며 사신 아버지. 흙으로 돌아가리란 유언을 따라 가족들은 아버지를 소나무 옆에 모시는 수목장을 선택했습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와 함께 아버지도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돌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써 어머니 아버님도 살아생전에 병원에 조금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유지 받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울창한 숲에 있는 추모원.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수목장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친환경적인 이 묘지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이 쉽게 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식물원처럼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수목장을 조성하도록 향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으로 동생을 찾아온 가족들. 일단 여기가 자연인 것 같아서 답답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동생도 훨씬 더 갑갑하지 않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평소 자연을 좋아하던 동생에게 숲이 편안한 집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가족을 여인 슬픔마저 치유하고 위로하는 숲 추모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숲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과 만났습니다. 나들이 하듯이 웃으며 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이곳이 숲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자리가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모시려고 이쪽하고 거리를 두는 거지. 좋잖아. 그냥 공기 이렇게 좋고 죽어서도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있으니까 좋지. 숲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숲에서 태어나 숲을 사랑하고 마침내 행복해진 아이들. 이제 건강과 행복을 찾아 함께 숲으로 떠나볼까요? 행복이 사는 그 숲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의 숲으로 가자. 많이 지쳐있던 너의 마음 알고 있었어. 그래 나의 숲으로 가자. 너의 손을 잡고 한참을 걷고 싶어. 나의 숲으로 가자. 저의 마음